자, 안녕하세요. 사실 여름에 더울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피서철이거든요. 휴가, 피서 뭐 이래서 제가 약간 쫄있죠, 사실은. 사람 안 올까봐. 안 올까봐.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그래, 소금강을 간다. 소금강 오늘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경치가 좋은데요. 그리고, 소금강을 간다 하니까, 내가 깜짝 놀랐네. 나 전혀 생각지도 못한 강 가는 줄 알고 오신 분도 있더라고. 그래서 샌들 신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소금강이 아니고 소금강입니다. 소금강.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금강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면 사실은 어디든 다 좋아요. 그래서 최고급의 경치가 있는 곳을 다 금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산, 지금 우리가 고성의 금강산, 예전에 저 북한하고 관련이 좋았을 때는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못 가는 상황이 됐는데, 거기는 원간섭기 때 금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경치 있는 데를 예전부터 금강이라고 불러요. 금강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 오대산과 관련해서 금강이라고 하는 곳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한 군데는 그 소금강, 그러니까 작은 금강, 리틀 금강이에요, 리틀 금강. 그래서 금강산에 버금가는 경치를 가진 그런 곳. 개인적으로 오늘 가보니까 굉장히 좋았고요. 아침에 나 자꾸 이거 호들갑 떨어가 내가 사람들 아주 귀찮아 죽겠네. 비가 올 거라는 둥,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하냐는 둥. 저는 비 오는 걸 원래 신경을 안 씁니다. 제가 행사할 때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가 그칩니다. 아니 원래 그런 거라니까. 아침에 여기도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니까 안 그칠 것 같아요. 나 그런 거 귀찮아 죽겠구만.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피서 가가지고 안 올까봐 내가 소금강 올려놓고 제가 아차 싶었던 거는 뭐였냐면, 너무 더워서 이거 못 가는 거 아니야? 가다가 욕만 태바가지로 먹고 다 퍼져가지고 이거 무슨 간 걸로 칩시다. 이런 상황이 올까봐 제가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비 올까 걱정을 한 게 아니고. 근데 오늘 지금 날씨는 아마 8월의 날씨로는 제일 좋을 거예요. 이 정도 날씨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을걸? 그리고 해도 안 나오고, 시원하고, 그중 시원타고, 그중. 아주 시원한 건 아니었지. 근데 한 25도 정도 됐나? 그렇게 더운 날씨는 아니었었어. 막 죽을 정도 덥고 이런 거는 아니었었어. 그리고 그 위쪽으로 가면 만물상이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만물, 이렇게 여러 기암 괴석들 이렇게 펼쳐지는데 우리는 구룡폭포까지 갔다 왔고, 이런 날씨가 사진 찍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진 찍으면 엄청 잘 나와요. 너무 쨍쨍한 날에 사진이 또 잘 안 나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잘 다녀왔죠. 잘 다녀왔는데 개인적으로는 다시 안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경치도 좋고 다 그런데 왜 다시 안 가려고 합니까? 멀어. 나 멀어. 나 생각보다 좀 멀었어. 생각보다 멀었어. 그리고 내가 중간에 그만 가고 싶었는데 막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안 가고 끝까지 안 가고 이러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사람들이 얼굴이 몇 명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막 환청이 들려. 그래서 내가 꼭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끝까지 가서 인증샷도 찍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강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다 좋은 거고요. 그리고 거기가 청학동입니다. 청학동. 저희가 청학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강만 있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보셨어요? 청학동 써 있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유명해서 율곡이 와서 이 청학산기, 청학산에 관련, 청학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기문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거예요. 그런데 청학동 이러면 지리산 청학동 얘기하는데 아마 이 청학동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청학동 지명을 가진 데가 한 30군데가 넘어요. 제가 알기로. 청학동이 조선 중기 때 청학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조여적인가? 그 사람이 쓴 책에 청학집이 있어. 그거 보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는 예전에 저 뭐 격암유록이나 뭐 정감록이나 이런 데 보면 십승지 이런 거,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전쟁이 나도 안 죽는데 십승지 이런 데, 바꿔 말하면 오지입니다. 오지여가지고 전쟁이 나도 군이 들어갈 필요조차도 없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해도 이 오대산에는 핵이 떨어질 일이 없다. 제가 늘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왜냐하면 핵값도 안 나와. 핵 떨어뜨리면 핵값도, 여기 뭐 나 죽이려고 핵 떨어뜨릴 거야 뭐야. 대도시에 떨어뜨리지. 그건 당연히 미사일을 쏴도 이게 미사일 값도 안 나와 여기. 그래서 십승지, 다른 말로 오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데 있어. 10년 전에 투자해 놨는데 땅값 더럽게 안 오르는데 내가 산 데만 안 오르고 다 올라. 그런 게 십승지요.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해안가로 사시면 땅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런 얘기 들었잖아. 땅 샀는데 자기 땅은 반년은 땅이고 반년은 물이래. 아, 이게 모세 불러야 되나요? 모세를 불러서 물이라도 빼야 되나? 뭐. 그래서 그런 십승지가 있고, 청학은 푸른 학이 사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청학동, 그리고 원래는 그게 그냥 저런 동네가 아니고 동굴을 통해서 들어가는, 동굴을 통해서 어디를 들어가면 이렇게 큰 벌판 같은 데가 나와. 그래서 거기에는 신선들이 살고 청학이 날아다녀. 이렇게 도현명의 도화원기를 보면 이 동굴로 들어가 가지고 그 무릉도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무릉도원 들어보셨죠? 그래서 경치 좋은 데를, 여기 지금 금강 소금강에서도 무릉계곡 이게 써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관찰력 좋은 사람은 보셨고, 안 그러면 이제 뻘로 가는 사람 못 봤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무릉계곡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다녀보시면, 저 두산 삼화사에 있는데도 무릉계곡이고. 안 가보셨어? 무릉계곡 처음 들어봐? 그러니까 무릉계곡이라고 말이 나오면 저 경치 좋은 데인갑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게 미슐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미슐랭 뭐 별 3개예요, 별 4개예요. 그러면 맛집. 또 다른 말로 비싼 집.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청학동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런 무릉 이런 거 나오면 다 경치가 좋아요라는 뜻이에요. 금강산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나오면 다 그게 다 의미들이 있어. 그렇게 해서 청학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데가 신선이 사는 데예요. 일반 흰학이 흰학 아시죠? 500년을 살면 청학이 된대. 그래서 청학이 없는 거예요. 새들은 옛날에 우리가 십장생 이러면 학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선조들이 착각해서 나오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새들은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제가 어렸을 때 새도 키워봤거든요. 제가 참 개도 키워보고 새도 키워보고 참 여러 가지 해봤다 진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안 해드렸나요? 제가 앵무새 말 가르치려고 한동안 시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구관조가 말을 하더라고. 앵무새는 말을 안 해. 원래부터. 내가 그게
해적 나오는 거 내가 그거 보고 어렸을 때 만화 그 해적선 이렇게 막 여기 앵무새 이렇게 얹어가지고 당기는 놈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고 내가 앵무새 저거 말 가르치면 재밌겠다 이라고 했는데 어우 내 성격만 버려. 내 성격만 버려. 그래서 알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말하는 놈은 구관조. 구관조. 걔는 얼마나 답답했겠나 싶어. 내가 계속 말을 가르치려고 하면 걔가 그럴 거 아니야. 나 말 못한다니까? 계속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니야. 나는 계속 가르쳐버려. 나는 계속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라고 이거. 쟤는 나 아니라니까. 이거를. 야, 생각만 해도 재밌어. 그렇게 해서, 청학이, 원래는 그 흰 학이 같은데 집을 짓는 습성이 있어요. 새 중에서. 새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두루미도 그렇고 비슷한 데 와가지고 집을,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대를 이어서 2세가 오는 거지. 2세, 3세가 계속 오는 거지. 근데 우리 조상들은 그거를 구분을 잘 못하니까 그놈이 그놈인가 이러면서 뭐 몇백 년을 산다는 둥 무슨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는 새들은 얼마 못 살아요. 새들은 수명이 짧고, 그리고 보통 이제 수명을 판단할 때 새끼들이 성장하는 시간을 보면 이 수명을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빠른 놈이 일찍 죽습니다. 인간은 왜 오래 사느냐? 성장 속도가 되게 느리죠. 불완전하게 태어나가지고 한 3년 정도 이렇게 사람구실 잘 못하다가 점점 사람이 돼가고, 맞잖아. 그렇게 해서 너무 중요한 것만 태어날 때 완성시켜서 나오는 거지, 부품을. 나머지는 이제 발달시키는 거고, 그게 이제 이거잖아. 그래서 어린애가 이게 굉장히 크잖아. 맞잖아. 맞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머리만 통과하면 그게 통과한다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배가 껴가지고 통과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바람에 청학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00년이 지나면 청학이 된대, 푸른 학이. 몰라. 그리고 그게 이제 신선들이 그 푸른 학을 타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승차감 거지 같겠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학 타고 한번 댕겨본다고 생각을 해봐. 예전에 그 한나라 때 신선이 왕교나 이런 거 보면 학 타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어. 근데 그거는 청학은 아니에요. 백학이에요, 백학. 그렇게 해서 그게 사찰 그 벽화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청학 이야기 때문에 지금 적강전에 가도 학이 있는데, 적강전 이렇게 천정 쪽에 보면 학이 있는데 파란 점배기가 있는 게 그게 청학이라고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사시는데도 마치 신선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신성한 곳이다, 이런 의미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청학집이라는 책이 굉장히 이렇게 민간에게 어떻게 보면 이상향인 거지. 이상향인 거야.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구가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청학동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좀 살기 좋고 약간 오지고, 그러니까 집성촌 비슷한 오지 같은 데를 청학동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십승지처럼 대부분 오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약간 신선이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오대산에 아마 신선 이야기들이 불교 들어오기 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풍으로 지금은 남은 게 중대 정멸보궁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사리를 모신 정각을 정멸보궁이라고 다 전국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이름이 조선 중기에서 후기 사이에 월정사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기록적으로는 조선 후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궁자를 쓰는 거는 도교식 명칭이에요. 그래서 태천궁, 상천궁 뭐 이렇게 해서 뒤에 궁자를 붙이면 그건 도교 건물이고, 불교는 전자하고 각자를 붙여요. 대웅전, 비로전, 지장전 이렇게 하듯이. 전을 붙이지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재미없는가 보네. 죄송합니다. 무리한 개그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그래서
도교는 궁이고 뒤에 붙이는 표현이 궁이고 불교는 전각이다. 그리고 전이 더 높은 거예요. 전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런데 정멸보궁은 궁자가 붙죠. 그러면 이게 도교적인 영향을 받았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중대를 예전에 지로봉이라고 그랬어요. 지로봉. 지금도 그렇게 얘기해요. 지로봉 아니면 풍로산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연단한다는 뜻이에요. 단약을 만든다. 도교에서 신선대는 금단을 만든다라고 할 때 그 단을 만드는 게 풍로, 화로 같은 거.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단약을 만들어서 뭐 신성이 된다. 하나를 먹으면 바로 하늘로 올라가서 신선되는 것도 있고, 셀이 먹으면 좋아져 가지고 안 죽는 것도 있는데 하늘로 못 올라가는 것도 있고, 제일 좋은 거는 태청신단이라고 하나만 먹으면 바로 하늘로 간대. 하늘로 가봐야, 내가 그런 얘기 하는데 예수가 뭐 승천했다 이래서 하늘로 올라가 봐야 산소만 없고 숨만 쉬기 어렵고 자외선 때문에 피부암 걸릴 건데 저기 올라가서 뭐 하려고 올라가노? 이런 생각. 신선도 비슷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해요. 자네가 좀 앉아줘야 될 것 같은데 뒤에 자네가 지금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어 뒤 사람들한테. 저 떡판 뭐야 이러면서. 그쪽 뒤쪽에 계신 분들 속이 시원하지? 내가 잘 알잖아. 그래서 그렇게 청학집이라는 책이 유행을 하는 바람에 저도 그런 책을 고등학교 때 읽었어요. 할 일 없을 때 또. 그러고 보면 내 인생에서 제일 할 일 없을 때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 나 진짜 책을 300권을 읽었다니까. 1년에 300권을 읽었어. 1년에 300권을 읽었어. 아니야.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거 원하는 거 아니야. 그 덕분에 우리 부모님이 억장이 무너졌어. 지금에 와서는 그게 굉장히 조기 교육으로서 엄청난 쓸모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극적이었었어. 상당히 비극적이었어. 자, 그래서 금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독송하는 게 금강경이잖아요. 그죠? 금강경. 그리고 제가 계속 이렇게 밀고 있는 게 금강조. 맞잖아. 이거 이번에 만든 이제 사경집이고, 그게 금강. 그래서 이 오대산에 저 소금강, 작은 금강, 금강산이 있는 거예요. 오대산 안에 소금강이 있는 거고, 작은 금강산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요 절 앞에, 이 월정사 앞에 금강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금강연. 그래서 금강이 두 종류 어법을 쓰거든요. 금강은 단단하다라는 뜻이에요. 금강은 굉장히 단단하다. 근데 단단하다라고 하는 게 긍정도 부정도 아니에요. 그건 중립적 단어입니다. 단단한 게 좋게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될 수 있잖아. 뚝심이 있어요. 사람이 의지가 단단해요. 그럼 좋은 거고, 고집이 단단해요. 이러면 그지 같은 거지. 아니 맞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호불호가 있는 거니까 단어 자체는 그냥 중립적인 거죠. 그래서 금강이라는 게 나타내는 게, 개인적으로 사실 제가 금강경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사실은 시작을 했는데 맨날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금강경 얘기는 안 하고 약만 팔고 광고만 하더라. 내가 진짜 하고 싶다니까. 그래서 내가 시간을 한번 더 늘려야 되나, 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도대체 가끔 보고 행사가 자꾸 있고, 오늘 사경집 오늘 나갔잖아. 그러니까 이거 사경집도 설명도 해줘야 되고. 참 나도 힘들어. 그래서 이 금강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용법으로 쓰입니다.
하나는 부정적으로도 써요. 부정적으로. 여러분들은 다 긍정적인 금강만 아는데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그거는 지옥을 만드는 지옥의 진료, 제일 심한 지옥의 진료가 금강이에요. 금강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옥 중에서 파열지옥, 파란지옥 이래가지고 냉탕, 온탕이 있거든요. 8가지의 냉탕지옥, 8가지 온탕지옥이 있어. 근데 그 온탕지옥이 워낙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엉간한 걸로다가 지옥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 녹아버린대. 그래서 금강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아셔. 스님들은 왜냐하면 연불 할 때 철이산간 오무간지옥, 철이산, 그 철이가 금강이에요. 또 다른 명칭이, 예, 철이산. 그래서 철이금강이라 그래. 철이금강. 그 금강산 사이에, 금강산이 2겹짜리인데 그 사이에 오무간지옥이 있어. 무간지옥, 제일 심한 아비지옥. 거기는 쉬는 때가 없어. 셀이 굴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그거 못 들으셨어? 우리 우스갯소리에 그런 거 있었는데, 누가 지옥에 갔는데 어디는 막 불로 굽고 어디는 꼬챙이로 꽂고 뭐 이래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저쪽에 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오물에 이렇게 목만 이렇게 내놓고 있어서 그래서 그게 좀 그나마 할만하겠다 이래서 거기 갔더니 휴식 끝 잠수 이래가지고, 그런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 그게 옛날 개그예요. 옛날 개그. 근데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어렸을 때 들으면서 쉬는 시간이 있는갑다. 내가 그 생각을 했어. 야, 휴식이 있네, 휴식이. 이게 지옥에도 노동법이 통하나? 지옥에도 인권은 있는 건가? 왜 교도소에도 인권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지옥이 144개나 되는데 그 중에 다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무간지옥에만 없어. 그래서 시간에 쉬질 않는다 그래서 무간이야. 그 다음에 형체가, 지옥이 이만하면 사람이 요만하잖아. 예를 들면 그러면 이 무간지옥에 가면 형체가 이렇게 늘어나. 꽉 채워. 꽉 채워서 그래야 고통을 받기가 더 많이 고통스럽대. 그러면 두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채우고 또 한 사람이 겹쳐.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화엄경의 상즉상입의 아이디어의 시조가 이 무간지옥이 아닌가, 우리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에요. 그렇다 치고, 그래서 지옥의 진료가 금강이라더라. 그런데 이렇게 보면 금강반야잖아, 여기는. 그러니까 지혜가 금강같이 단단하다. 여기서 긍정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금강산 이러면 사실은 그게 예전 식구나 이런 데도 보면 금강산에 떨어지지 않고 이러면 지옥에 떨어지지 말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강산 이러면 다 긍정적으로만 쓰이는데 아니야, 그게 시대마다 좀씩 틀려. 그런데 금강반야 이러면, 반야는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지혜가 견고하기 금강같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오대산이 참 그러고 보면 이 금강경하고 인연이 있어. 이 바로 절 앞에 금강연이 있어요. 금강연이 있어. 제가 오늘 그 광주팀이 새로 왔다 그래서 제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금강연을 한번 구경시켜 줬어. 구경시켜 줬어. 오늘 지금 비 와가지고 굉장히 물도 많고 좋아. 그 금강연이 약간 이렇게 폭포 같은데 거기에다가 이름을 적고 기도를 하면 합격이면 거의 등용문입니다. 거기가 등용문. 그런 얘기를 해주면은 좋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다 하기는 조금 그렇고 아껴놓고 이 금강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오대산에 보면 금강연 다음에 반야연이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금강반야가 나온다고.
반야연, 그래서 내가 반야연이 도대체 어딘가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서 지금 10몇 년 동안 살고 있기 때문에 나 16년인가 17년인가 여기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좀씩 댕겨봤어요. 궁금하잖아. 그래서 그 자리를 찾았어요. 그게 지금 반야교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다리를 놓는 바람에, 이 바보들이 다리를 놓는 바람에 그게 유적이 훼손됐어. 근데 가보면 글씨도 남아있고, 유명한 데는 옛날에 돌에다가 다 글을 새겨놔, 사람들이. 대단한 글 아니고요. 다 지 이름이야. 한국 사람들은 다 지 이름. 아까 그 금강연 우리 갔었잖아. 다 지 이름이야. 다 지 이름이야. 거기 뭐 좀 이렇게 합격하려고, 과거에 합격하려고 와가지고 거기 새기고 간다고. 그래서 여기는 금강반야라고 하는 그 명칭이 연속해서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월정사가 이 금강경하고는 참 인연이 있는 거예요.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 금강경이고, 이 조계종의 어떻게 보면 시원지가 북대 고운암. 나중에 우리 교우장 스님께서 신성함을 한번 이렇게 순례를 하는 건 어떠냐,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성함에 화남 혼수 스님이 계실 때 나홍 스님이 북대 고운암에 계셨어요. 그래서 혼수 스님이 북대 고운암까지 걸어가셨어. 그럼 뭐 그때 차 타고 가지는 않았겠지, 고려시대인데. 야, 차 타고 갔으면 대박이다, 그지? 그렇게 가셔서 법을 묻고 거기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조계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조계종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1941년도에는 하남노 스님께서 상원사에서 조계종을 시작하는데, 지금 현재 조선불교 조계종, 지금 현재는 대한불교 조계종인데 그때는 조선불교 조계종이었었어요. 대한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잘 안 쓰던데요. 그래서 조선불교 조계종을 하시는데, 그 전에 이어른이 거기에다가 교육기관을 만들어요. 삼본사 연합수련원이라고 교육기관을 만들거든요. 선원의 교육기관이 들어오는 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그때 그 교육기관의 어떻게 보면 책임자가 탄원 스님이에요. 왜냐면 교육을 해야 되니까 한문을 잘 하시고, 그 당시만 해도 그런 한문 교육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록들을 보면 졸업할 때 금강경을 다 외우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외우는 게 아니야. 여기에 주소까지 외우는 거야. 이거는 외운다니까. 이 정도는 외우지. 아니, 밥 먹고 계속 해봐. 여러분이 가끔 하니까 못 외우지. 밥 먹고 계속 해봐. 외운다니까. 이게 5천자 좀 넘는데 여기 나올 거야. 5천 몇 자라고 나와. 맨 뒷장에 보면 이게 뭐라고, 내가 이거 빼필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 들어가가지고 5149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외우려면 외울 수 있어요. 논어맹자 대학 중용도 외우는데, 옛날에 사설을 외우는데 맹자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성대 박사 그거 할 때 사서 시험 본다니까, 그거.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외워갖고는 쉽고 주석까지 다 외우는 걸로 그렇게 해서 1등을 뽑고, 그런 기록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금강경에 어떻게 보면 가장 고대와 현대, 고대는 아니고 중세와 현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지점이 이 오대산과 관련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또 이제 사경과 관련된 얘기 잠깐만 해드릴게. 이제 사경해야 되니까 요거를 언제까지 해오는 거냐면 9월까지 10월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기억하시는가 보려고 제가 한 거예요. 10월 둘째 주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여러분 사진을, 제 얼굴이 있는 데다 여러분 사진을 붙여.
사진을 붙여. 여러분 사진을 붙여도 되고 여러분 자녀분 사진을 붙여도 되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람 이름을 써. 근데 이게 착용을 하다 보면 이게 그냥 놔두면 그러니까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 사진이 이렇게 넘기다 보면 약간 울어서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거든. 그래서 이 판때기로 이렇게 붙이는 거야. 띄어서 이렇게 붙이라고. 붙이라고. 그리고 이걸 넘기면 책이 이렇게 찢어지게 돼 있어. 앞을 딱 뜯으면 딱 떨어지게 돼 있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야 책이 한 장씩 이렇게 딱 펼쳐져. 이렇게 책이 펼쳐져. 이게 책이 중간에 이렇게 쓰면 글쓰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걸 실제본을 해가지고 완전히 펼쳐지게 만들었어. 그게 그렇게 박수 칠 일인가? 여러분들은 눈높이가 낮은 거예요. 이 정도 배려는 여러분이 충분히 받으실 자격이 되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니 진짜예요. 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펴질 수 있도록 해놨어요. 모든 장이 펴질 수 있도록 다 잡아뜨려 놨어요. 이렇게 진짜라니까. 그리고 이렇게 책을 완전히 펼치게 되면 중간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전부 실제본으로다가 해놔가지고 아무리 여러분이 당겨도 안 터지게 돼 있어. 안 터지게 돼 있어. 아니야. 그걸 뭐 하려는 건 아니고 이런 거 신기해할 정도면 미개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가 발언문을 또 적어놨어요. 여기 제가 발언문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밑에다가 이름을 쓰시고 이 발언문을 덧대서 쓰시면 돼. 뭘로? 이 펜으로. 이게 금색 펜, 아주 금색은 아닌데 금색 틱한 펜이에요. 아주 금색은 안 나와. 아주 금색은 안 나와.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요 글을 쓰라고 색깔을 이런 종이가 훨씬 비쌉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따라서 이렇게 쓰시면 돼. 예, 따라서 쓰시면 돼. 예. 그래서 발언문도 덮어서 써. 발언문도 덮어서 써. 예.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발언문을 왜 써줬느냐? 여러분한테 쓰라 그러면 힘들을까봐. 내가 썼어. 근데 생각보다 발언문 지금 글씨가 좀 자라서 잘 쓰겠나? 내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들긴 드는데, 잘 써보셔. 잘 써보셔. 그렇게 해서, 잘 들으세요, 여기. 자, 조용히 해봐. 원래 제 성격으로는 뜨들지 마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10월 둘째 주에 여기는 여러분들 사진하고 이름이 쓰여 있잖아. 첫 페이지에. 그죠? 그래서 여기하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여러분 지금 발언문 써져 있는 데가 있잖아. 요 두 장을 째서 요 두 장을 째서 소지를 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한꺼번에 다 태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문화재가 있어요. 이 월정사에 무형문화재. 그래서 탑돌이가 있습니다. 월정 탑돌이가 원래 옛날부터 해왔던 탑돌이라서 강원도 무형문화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탑돌이를 하고 이 소지를 할 거예요. 저 앞에 탑 앞에다가 모셔놓고 소지를 할 거야. 근데 이 두 장씩만 뜯어도 상당히 많아. 그래서 이거를 책까지는 다 못 태워. 그러면 책은 어떻게 하느냐? 승우 스님이 한 열흘에 걸쳐서 태우고 있을 거예요.
콧구멍이 이제 시커매지면서